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입니다. 오늘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 정도쯤에 일단은 미국에서 관세 관련해서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고민을 했었던 또는 걱정을 했었던 부분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상호관세였는데, 이 제약바이오 부분에서는 이제 상호관세가 일단은 좀 피해지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래서 상호관세는 피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바이오팜은 뭐 긍정적이죠. 왜냐면은 지금 얘네들이 이 관세라는 부분들에서 미국과 캐나다 그다음 멕시코는 일단은 관세 부분에서 피했거든요. 그 말뜻은 뭐예요? SK바이오팜이 이 뇌전증 치료제였던 뭡니까? 세노멀메이트를 어디서 만든다라고 했죠? 캐나다에서 만든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그 관세라는 부분들이 만약에 제외가 됐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죠. 오히려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내용이 있어서 요것만 읽어보셔도 여러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거라고 좀 봅니다. 일단은 관세 폭탄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반도체 등 일부 상품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얘네들은 뭐예요? 보편관세가 진행이 되는 거죠. 10%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 상호관세다라고 하면 일부를 또 추가로에다가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일단은요, 의약품이 거기에서 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조금 의심을 좀 해봐야 되거나 아직까지 막 이렇게 환호를 피면서 이제 샴페인 터뜨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의약품에서도 25% 수준으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좀 기다려 봐야 될 거예요. 품목별 관세에다가 상호 관세까지 더해지면 최대 무려 50% 정도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캐나다 쪽에서 완제 의약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가 미국과 캐나다 쪽에도 통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타격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SK바이오팜은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그래도 피해는 덜 할 거야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미국에 이미 뭐 하고 있다? 6개월치의 의약품 재고를 확보해두고 있고 충분히 시장 상황을 좀 둘러볼 수 있고 관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부분은 뭐예요?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았던 시설이 갖고 있는 CMO 회사와 이미 체결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캐나다랑 미국이랑 바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넘어오면 기존과 같이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는 맞지만, 만약에 여기에도 뭐 관세가 붙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캐나다에서는 만드는 것은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으로 뿌리고 미국에서 새롭게 CMO를 위탁 생산을 해서 여기서 만드는 것은 미국에다 뿌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역시도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SK바이오팜이 다른 제약바이오들과는 조금 다르게 가격적인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왜냐? SK바이오팜은 이미 생산 라인이 캐나다에 있기는 하지만 얘네들 유통 라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국 안에 있거든요. 얘네들은 미국 내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직접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이 라이프사이언스인가요? 그거를 자회사를 미국에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도 직접 생산을 한다? 물론 직접 생산은 아니고 위탁 생산이겠죠? 여기서도 생산을 하면은 생산과 유통을 한 나라 안에서 다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모든 기업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느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얘네들 4년제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3연임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헌법을 고치겠다 말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는 어떤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야, 트럼프야, 너가 만약에 뭐 법을 고쳐서 3번 정도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게끔 법을 고친다라고 하면은 혹시 너의 상대로 오바마가 나오면 어쩔 거야 라고 했더니 뭐 재밌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3번 정도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12년인데 이게 독재지 뭐예요. 그렇죠? 뭐 어찌되었던 간에 많은 기업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의 인건비는요, 미국이 시간당 22달러라고 어떤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3.5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것만 해도 거의 7배 정도의 인건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 관세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평생 영구히 세팅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미국으로 가는 게 맞죠. 지금 당장 돈을 투자해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게 좀 맞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단지 트럼프가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아니면 트럼프가 협상을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또는 트럼프 임기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이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이죠. 공화당에서 일부 의원들도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정책이 말 그대로 영구히 미국에 딱 박혀서 가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입이 좀 뭐 파워가 강력한 1년 차, 2년 차 정도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좀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3년 차, 4년 차 정도에는 우리가 눈치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유예를 해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즉시 발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 미국아 니들이 관세를 이렇게 부과한다 하니 내가 미국 너희들한테 공장을 짓고 내가 여기서 생산을 할게. 그래서 나한테 조금 유예 기간을 좀 줘. 그랬어요. 미국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예. 바로 지금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떠날 때는 관세가 0%였는데 미국에 도착하니까 관세가 45%가 되었다. 당장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굉장히 뭐예요?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트럼프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는 안 가요. 이해는 안 가지만 뭐 어찌 되었던 간에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할 겁니다. 내가 거기 안에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보다 7배 많은 인건비를 주고 나서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퇴임할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뭔가 좀 잘 버텨내갖고 트럼프가 혹시 대통령이 끝나고 민주당이 대통령이 돼서 관세를 다시 원복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버틴 기업이 승리자죠. 한 1년, 2년 정도 조금 관세로 인해서 조금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줄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이 내가 미국에 가갖고 평생토록 남들보다 더 비싼 인건비를 내면서 여기서 물건을 만들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이거는 뭐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될 겁니다. 기업들이.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뭐 했죠? 10만원 라인 근처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뭐 하면 된다고요? 도전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정도가 되면은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4월 4일날 무슨 이벤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일입니다. 이게 기각이 되든 탄핵이 되든 인용이 되든 간에 결국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질질 끌었었던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용이 되는 게 주식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접근하셨던 분들 뭐 어디까지? 한 6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한 2분의 1 정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죠. 여기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보시면은요, 솔직히 여러분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들은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저희가 다른 데처럼 막 100개, 200개 뉴스 막 올려놓는 그런 회사 아니에요. 그쵸?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올려놓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허브경제TV는 오늘도 또 열심히 매매를 했죠. 거의 매일같이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결과물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고 여러분들도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예요? 이 공식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기 문의하기 눌러주시고 저희한테 한번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